자, 이 9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던 미수범이 잡혔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백민경 기자가 설명해 드리죠. 지난해 11월 원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한 50대 남성이 9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. 하지만 범행에 실패해 달아나게 됐고 이틀 전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. 남성의 DNA 분석 결과 13년 전 무죄로 분류됐던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와 DNA가 일치한 거죠. 두 범행의 간격은 13년. 경찰은 남성이 저질렀을 수도 있는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이 남성의 또 다른 범죄 행각,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자, 백 기자, 일단 지난해 11월 자세하게 좀 더 들어가 보죠. 지난해 11월 원주에서, 강원도 원주에서 한 남성, 이 50대 남성이 이거 참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 90대 어르신을 성폭행하려다 한 달 만에 잡힌 거죠. 네, 지난해 11월 원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. 한 50대 남성이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9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서 도망쳤습니다. 경찰이 탐문 수사를 벌여서 한 달 만에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했는데요. 강원 원주경찰서는 이 남성을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. 그런데 조사하던 중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그놈이 그놈이다. 자, 백 변호사님,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지금 사건은 올해 이제 그 작년이죠. 원주 90대 여성 성폭행 미수 사건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과거 2009년에 용인에서 여중생이 이제 집에서 하교라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아이를 따라 들어가서 성폭행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피해자 몸에서 이 용의자의 DNA, 이 남성의 DNA가 이제 검출이 됐는데 지금 과거 2009년 사건의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이 성폭행 미수 사건의 이 범인이 과거 2009년 용인 여중생 이 성폭행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.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. 난리가 났어 지금. 예? 자, 일단 양 변호사님, DNA만 있는 게 아니었다. 저 일단 뭐 이거 먼저 듣고 가죠. 자, DNA만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.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. 이 사람 2009년에 강원도 말고 용인에 살고 있었던 건가요? 거기 딱 살았다는 건 아니고요. 좀 뭐 범위를 넓혀서라든 아니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생활 반응이라 그러거든요. 거기서 뭐 활동한 흔적 같은 거를 확인을 했어요. 예. 카드 뭐 사용 내역이나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. 자, 양 변호사님. 일단 뭐 DNA가 뭐 일치가 됐으면 솔직히 그걸로 끝난 겁니다. 솔직히. 하지만 그 외에 더 무언가가 있다고 봐야겠죠? 왜 저런 부분을 따져지게 되냐면 지금 원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. 근데 13년 전 사건은 용인이었잖아요.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졌던 겁니다. 혹시라도 일종의 알리바이를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하. 경찰이 그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용인 근처에서도 생활 반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. 거기에 더해서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13년 전 일이지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? 아유. 그 인상착의를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인상착의와 일치를 했다라는 것, 특히 이 범죄자들이 성범죄 같은 경우 특히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. 예. 이 수법도 비슷했다. 이게 세 가지 정도가 겹치는데 DNA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거의 단정을 해도 될 상황이었던 거죠. 그렇군요. 자, 교수님. 그러니까 이겁니다. 13년 전, 그러니까 13년 전 그놈이 이번에 그놈이었다. 자, 그렇다면 저는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당장 그 말씀을 하세요. 이자가 13년 동안 참고 있다가 두 번째 범행을 했겠느냐? 그 13년 동안 무수히 또 이 신고되지 않은,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런 유사 범죄를 무수히도 벌였을 것이다. 예?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죠.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 버릇, 지 버릇 개 못 주는 겁니다. 지난 13년 전에 그 10대의 여중생을 강간을 하고 지금 13년이 흘러서 90대의 여성을 강간 미수를 했다.
그렇다면 그 가운데는 뭐 전혀 그런 일이 없었을까?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DNA 그 검색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것은 13년 전 것만 나왔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다른 여죄를 갖고 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 DNA를 갖다가 뭐 남겨놓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13년 동안 본인이 전혀 저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10대에서 90대 여성으로 옮겼다? 그렇게 생각하기는 상당히 좀 확률이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니까 13년 전 이 50대 남성 30대 때는 그러다가 일단 50줄이 되고 나니 90대 어르신을 또 저렇게 공격을 했다. 자, 백 변호사님. 네. 일단 13년의 시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좀 걱정이 되는 게 혹시 공소시효 뭐 이런 거. 공소시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게요. 최근에 이제 뭐 DNA가 과학적 증거 같은 걸로 이제 다시 발견돼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되기도 하니까요. 이 부분은 공소시효 문제보다는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DNA는 일치했고 여러 가지 생활 반응이나 이런 것들 다른 간접 증거들도 명확하게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예.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 처벌에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현재는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 몇 년 전에 아주대 학교 병원 이 연구팀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뇌 사진을 찍어봤는데, 자, 전쟁 피해자, 또 재난 피해자들의 이 뇌 사진에서 나타나는 그 상황과 유사한 패턴이 확인이 됐다. 이런 연구 발표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13년 전 그 피해를 받았던 여성분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, 그동안? 그나마 지금 이렇게 약간 사건에 어떤 실마리가 잡히게 돼서 천만다행인데, 자, 오늘 이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다는데 혹시 속보가 들어온 게 있나요? 네, 지금 아까 설명드린 그런 증거들이 법원에 왔었을 때도 이건 다른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한 모양입니다. 영장 발부됐습니다. 구속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